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제품이 곧 마케팅이라는 말은 저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리 저같이 미디어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나 이 칼럼니스트들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비자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세심하고 그래서 많은 해외 메이커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평가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작년 11월 달에 BMW 미국 공장에 가서 직접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정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노이어 클래스 세단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주행 시험장에서 그 택시 드라이빙, 그러니까 별도의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고 동승석에 타서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BMW의 전기차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BMW는 2010년에 뮌헨에 가서 BMW 전기차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BMW는 그 미니 E라는 차, 그리고 액티브 E 116 쿠페를 베이스로 하는 별도의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었고, 또 MCV, 메가시티 비이크라고 해서 그때까지 내연기관차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전기차로 개발하는 그런 차도 내놓았었습니다. 당시 BMW는 2020년경이 되면 전동화차의 시장 점유율이 5에서 1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2010년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하이브리드에 관한 토요타의 전망은 2020년에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20%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기 전망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 전망이 그대로 일치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금방이라도 세상을 뒤집을 같이 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 시장의 문제,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성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친 그 현실성 문제가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같은 좀 비정상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그들의 방향을 정하고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내연기관 시 해왔던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 아이덴티티, 독창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BMW의 이 하트 오브 조이라고 평가하는 비전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BMW의 전기차에 대한 노이어 클래스에 대한 그 기술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이어 클래스는 올해 이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이 된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이어 클래스는 두 가지입니다. 세단과 SUV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올해 출시는 iX3라고 이름이 지어질 것으로 지금 예고되고 있는 그 SUV 모양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드린 것은 그 SUV가 아니라 세단형을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 메르세데스 벤츠 영상 때 말씀드렸듯이 BMW 그룹은 2024년에 신차 판매가 4% 감소했고 그게 245만 대 가량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는 13.5% 증가한 42만 대.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18만 대 정도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은 BMW 전기차 전략은 분명히 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EQ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전용 전기차 전력을 갖고 BMW는 기존 BMW의 내연기관차 베이스의 제조 전기차 전략으로 가서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소비자들한테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서 시장에서 그것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BMW 전기차 전략은 역동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게 추가된 게 이제 정밀성. 이것은 이제 뭐 추가됐다기보다는 그들이 항상 추구해왔던 달리는 즐거움에 대한 그 특징이
포함된다는 것을 할 수 있겠는데 더불어서 효율성, 이 전기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해서 주행거리를 늘린다. 그 디지털 성능을 높인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처리 속도를 지금보다 10배를 높인다. 이건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BMW에도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BMW는 그중에서 맨 앞에 역동성, 주행성을 여전히 그들의 아이덴티티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하트 오브 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BMW가 2년 전인가요? 7 시리즈를 처음에 소개했을 때 그때 This is Fordism 한 발 앞서간다는 그런 슬로건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엔 하트 오브 조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구동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가 말하는 ECU를 각기 개별적으로 80개에서 130개 메이크업을 다른다면 제어하는 게 아니라 통합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건데 이제 이것에서 BMW도 전혀 다른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과 제동 조향을 정밀하게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그러면서 또 BMW 정수인 순수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모토로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노이어 클래스 통해서 BMW 강조하는 주행 경험은 정밀한 코너링. 이건 실제 제가 그 텍스 드라이빙 통해서 그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요. 또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의 본질은 달리고 돌고 멈춘다인데 달리고 돌고 정차 멈춘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회생 제동으로 98% 일상 주행에서 브레이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주행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최대 25%까지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덜 사용하고 얼마나 회생 제동을 많이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의 노예 클래스에 강조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을 끄는 게 이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라고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윈드스크린은 모두 그 디스플레이 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존 처리 그 시스템보다 속도가 10배 빠르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반도체 속도가 얼마인지 TOPS로 이제 표시가 되겠지만은 10배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걸 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18,000뉴턴미터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인데요. 이게 실차의 반응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전 다이나믹스 익스페리언스에 이 채용이 돼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들의 전기차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아키텍처를 이 노이어 클래스에 선보일 텐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테슬라가 시작했던 것으로서 ECU를 세개네 개 정도로 통합을 해서 뭐 구동계,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통합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기술적인 내용을 같이 하면서 BMW다운 구동계 통합을 통해서 주행성을 높인다 쪽으로 지금 강조를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제시한 비전 드라이빙 다이렉트 익스페리언스는 가속과 에너지 회생, 마찰 제동 이 분야에서 눈으로 즐기는 것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발광을 하게 되면은 가속 상태다. 이 파란색은 에너지 회생 상태다. 주황색은 마찰 제동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과속과 코너링, 스핀턴, 드리프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BMW다운 주행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그때 강조를 했었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실제 실차가 등장했을 때 과연 어떤 그 느낌을 사용자들이 갖게 될지가 중요한 그 이슈가 되겠는데 지금은 쉽게 말했듯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인데 그 과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시장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중국 사람은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카에 더 비중을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카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측면이 있고
유럽이나 뭐 미국, 일본, 한국 등 이런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보여줬던 주행성에 아직은 더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BMW 여전히 그들의 펀 투 드라이브, 퓨어 드라이빙 플레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 여기에 이제 파노라믹 드라이브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던 글로벌에게 소개드렸던 BMW 운영체제 10 OS X를 기반으로 한 그 디스플레이 윈드 스크린에다가 모든 그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개념의 그 드라이브 시스템이 채용되고 이게 직관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저는 현장에서 그걸 보았지만 직접 만져보고 터치해보고 실험해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차가 등장했을 때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 역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커넥티비티도 BMW의 장기죠. 제 기억이 2004년 그 7세대 4세대 7시리즈부터 그 이 아이드라이브를 채용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커넥티드 드라이브, 커넥티드 카에 대한 말을 보편화시키는데 BMW가 앞장서 왔었죠. 이것 역시 OSX에서 다시 말해서 이 노이어 클래스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이어 클래스의 특징을 요약하자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기화죠. 그리고 디지털화, 순환성, 환경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드라이빙 플레저. 그러니까 달리는 즐거움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에서 아이덴티티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택시 드라이빙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택시 드라이빙 했었는데, 택시 드라이빙 했을 때 운전자는 WRC 드라이버였습니다. 전문 드라이버죠. 그러니까 제가 그 초보자 때도 느꼈습니다만은 전문 드라이버들이 운전한 차를 타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되고 훨씬 더 동승자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속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속도를 많이 낸다고 해서 운전자가 그로 인해서 뭐 상체가 쏠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현장에서 그 실제 동승했던 노이어 클래스의 타입에 대한 제 인상은 처음에는 그냥 그 속도를 워낙 빨리 가속을 하고 스핀 턴도 하고 드리프트도 하고 하는 것을 한 10분가량 달렸을걸요? 그리고 했었는데 그냥 모르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상체가 좌우로 쏠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란 말이니까 바로 전날 제가 다른 운전자가 시승했을 때 동승석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쏠림이 있었습니다. 그 내연기관 차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기차들을 타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외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플랫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안정성이 좋고 가속성이 빠르고 높고 또 더불어서 제어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물론 이제 사운드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주행 시험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모터 자체는 사운드가 없지만 그것은 지하 주차장에서나 이제 조용하다 그런 얘기 되고 도로 올라가게 되면 노면 소음 등 여러 가지 소음이 들어서기 때문에 요즘에 조용한 내연기관차하고 배터리 전기차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노이어 클래스는 실체가 등장했을 때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차음 장치를 얼마나 채용하느냐도 또 달라지겠죠. 또 더불어서 그것을 매칭하는 통합하는 기술력도 중요하겠고요. 어쨌든 그 노이어 클래스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앞으로 올해 2025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상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참모대 생산을 개시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그들의 2세대 전기차, 본격적으로 말하면 3세대가 되겠죠. i3, i8이 1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iX를 시작해서 i4가 2세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다시 3세대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 전기차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시장에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가 상당히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소비자들 물건이고 전문가들 역시 또 이 앞서가는 메이커들 항상 벤치마킹 한다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BMW 이 노이어 클래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전기차로 간다고 하는 방향성에서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 과정에서 현실성 문제 때문에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모든 건 시장이 이끌고 갑니다. 그것도 큰 시장이 이끌고 합니다. 지금 큰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해외 메이커들 역시 전기차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장에는 수익성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내연기관차 필러펌을 새로 완전히 바꾸지 않고 그래서 판매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유럽식으로 2035년에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한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판매 금지한다라는 것이 구현된다 하더라도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차 자동차의 차량이 보통 한 15년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5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위성과 현실성이 부딪힌 상황에서 조금은 더 어려운 상황을 갖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또 이 일반인도 살 수 있는 중소형차 배터리 전기차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큰 틀에서 배터리 전기차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많은 전문가, 컨설팅 회사, 시장 조사 회사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는 반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망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